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직업에 따라서 자영업을 할 건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할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직장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에 맞게끔 그 조건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할 사람은 직장 생활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고, 자기 사업을 할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 자식이 직업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부모가 알 거예요. 내 자식은 이 사업해야지 될 그릇인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될 그릇인지를 부모가 그 자식을 쭉 관찰을 해 왔기 때문에 얘는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얘는 직장 생활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 부모들이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될 애다라고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얘는 사업을 할 사람이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돼. 그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졸업하고 난 사업을 하니까는 사업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고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준비를 그 단계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취업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취업을 하려면은 취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무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하겠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 줄 아는 준비를 해야지 되고, 내가 뭐 카페를 해보겠다 그러면 최소한 바리스타 그런 거 과정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 내가 옷가게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옷감에 대한 그 재질은 어떤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고 그 준비에 따라서 어떤 거를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유통 쪽에 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의료계 쪽에 있겠다 그러면 의료계 쪽에들 알아야지 되고 해서 각자의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얘는 직장 생활을 할 앤지 얘는 그 사업을 할 앤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진로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야구 선수로 이렇게 예를 들어 키우겠다 그러면 야구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훈련을 쌓으면서 야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고, 얘를 축구 선수로 기르겠다 그러면 축구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선수가 되게끔 해야지 되겠고, 얘가 가수다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게 만든 다음에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얘는 야구 선수가 될 사람인데 축구를 가르친다든지,
얘는 농구 선수를 가르쳐야지 되는데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이면 그 직장 생활에 맞는 조건을 가르쳐야지 되는 거고, 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의 조건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된다. 근데 그 부모의 역할은 얘 그 기운이 강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그 기운 강한 사람한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른다 그러면 자식보다는 부모가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길러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어쨌든 그 자식보다는 먼저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직장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 자식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운의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큰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이 약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또 자기 사업을 할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만족감도 못 느끼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진로만큼은 부모가 얘는 이런 길로 가야지 된다, 이런 길로 가야지 된다를 부모는 그 자식의 기운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길로 가게끔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부모 자신이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상담을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를 몰라. 예를 들어 그러면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분이 그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그분은 3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기운이 굉장히 강해. 근데 본인 스스로는 기운이 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만족감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통업을 하게 됐는데 그 유통업이 자기 사업하고 잘 맞아서 승승장구하면서 직장 생활 20년 동안 해서 그 수익이 발생이 된 것보다 자기 사업 3년 동안 한 것이 수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맞는 그러한 그 기운에 맞는 직업을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늦게라도 자기가 그 원하는 그러한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게 성공한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전적인 용기만 있다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기의 운을 그 기운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기운이 약하든 강하든 그 업종에서 5, 6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면 변화를 주기를 굉장히 겁을 낸다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10년 동안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자기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겁을 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대박운이 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운으로 그 직업을 전환한다. 직업을 전환하게 되면은 맨 처음엔 겁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사업하다가 뜻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익숙치 않은 남이 밑에서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깝깝해갖고 나는 또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각자의 기운의 크기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작으면 작은 일을 하게 되고 기운이 크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운이 자기가 큰지 작은지 자기가 해왔던 일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면은 변화를 주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운이 워낙 큰 사람들은 자기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해왔어도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 기운 자체가 그 기운을 씀으로 해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를 줘서 성공한 사례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변화를 주면 안 되는데 또 변화를 줘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쭉 해야지 될 사람인데 자기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망가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원금도 못 건지면서 이렇게 거의 그 망하는 구조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족감을 못 느껴서 나와갖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발복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다 운이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기운의 크기에 맞춰서 운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운이 따라가줘서 운대가 맞아가지고 대부분 다 성공한다라는 거죠. 운대가 안 맞으니까 내가 기운이 약한데 더 기운이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움직이게 되면 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특히 자기 그 자식의 그 진로에 있어서는 그 자기 자식의 그 기운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자기 자식의 그 기운이 센지 약한지를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기운에 따라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지 돼요. 왜? 그 아이의 일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자생의 길로 갈 것이냐 자멸의 길로 갈 것이냐는 그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진로를 잘 결정을 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정확한 진로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그 기운의 크기에 따라서 직업이 선택이 되고 그 기운에 따른 그 직업 선택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기운에 맞게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지만 기운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뭐를 해도 사방이 막혀 있어 갖고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